총선 하루 앞두고 각 정당들 막판 유세 총력전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몸을 낮추고 이 한 표를 호소하는 읍소 전략, 그다음에 다소 일부에서 말하는 뭐 엄살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강찬호 의원. 네. 이제 사실 뭐 민주당 쪽에서 주로 민주당 안팎에서 예. 180석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선거 막판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어쨌든 당적은 민주당이 아닌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금 범진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그냥 민주당으로 생각을 하죠. 예. 이게 180석 이번에 될 수 있다. 뭐 이게 발언이 3일 전에 나오면서 굉장히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 이걸 갖고서 그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약간 다 힘들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정말 저희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입이 아주 모아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투표 열어보기 전까지 승부를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유시민 이사장 말씀하시기 전에요. 이해찬 대표의 그 주말 기자간담회인가에서 숫자는 말을 안 했는데 뭐 대전은 석권하고 네. 부산도 이렇게 넘어오고 수도권도 좋고 뭐 강원도도 옛날하고 달라가 이렇게 많이 넘어왔고 그걸 이렇게 더 해보면은 그 숫자가 실은 이제 그렇게 거의 근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민주당은 좋게 보고 있고 통합당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체 판세라든지 이렇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지지층들이 이완한다면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작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지층들이 역결집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내다본다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추측일 뿐이고 이해찬 대표가 예를 들면 180석 될 거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할 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하시더라도 경합 지역이 많아서 사실은 180석에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예, 그리고 막판에 가면 결국은 황교안 대표 말에 따르면 기고만장한 쪽에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막판의 표심을 결정하는 10 내지 15%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태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막말에 반응하고 그리고 오만한 쪽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만한 쪽에 표를 안 주는데 이 상황에서 180석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뭐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보면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저는 되게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건다고 할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무슨 유시민 이사장하고 이낙연 선대위원장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건 아닐 텐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완급 조절이라든지 이쪽이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좀 이렇게 하고 네. 그런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게 저는 민주당의 여권의 조금 강점인 것 같아요. 통합당도 예.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선거판에 나가서 떨어지는 가장 지름길은 다 된 듯이 행세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 뭐 내 이제 당신은 안 찍어줘도 나는 당선돼 이제 우리 뭐 끝났어 이렇게만 한 반나절만 하고 다니면 반나절. 네,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그래 이제 아마 그런 것을 민주당이 걱정을 하겠죠. 지금 180석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다 이겼어 이런 느낌을 주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서게 되죠. 그것을 민주당 자체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민주당에서 분석한 여러 가지 자료가 밖으로 나와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 자체적으로 한 190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유시민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우리 당의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또 뭐 101석이 이제 개헌 저지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엄청 경솔한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 이제 다 졌구나. 뭐 내가 굳이 한 표 찍으나 마나 똑같구나 해서 지지자들이 또 다리 힘이 풀려서 안 찍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선거운동을 하는 컨트롤 타워든 또는 후보자든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분들이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찍어주십시오. 저희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선되고 그래야 뭐 예를 들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여당 입장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약간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뭐 16년 만에 처음 과반수를 이제 달성하게 되었다라고 벌써 축배를 터뜨리는 분들, 축배를 드는 분들도 있고 벌써 뭐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해서 막 그 또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예. 둘 다 이제 선거 전략상 좋지는 않죠. 아까 저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 경솔하게 이제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지적하시는데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아까 이낙연처럼 또 균형추를 잡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그럼 박형준 위원장이 엄살 떠내라 그런 것이다. 예. 나는 과반이 될 거를 확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쪽은 역으로 또 균형을 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김재현 의원 발언 중에 그 바깥으로 나온 자료 보니까 190석 민주당이 190석 정도 있는 자료도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번 총선에서 있는 자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대는 뭐 190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뭐 이것이 이제 최소 얼마에서 얼마까지 그건 예.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도 최소는 뭐 형편없이 그 개헌저지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대는 뭐 135석 뭐 이런 저 자료가 있거든요. 지역구만요. 아니 지역구 비례 비례 다 합치면, 더해서요? 네. 그러면 뭐 최소가 근데 135석이에요? 최소가? 최대가 이제 네, 잠깐. 아니 이제 지역구 의석을 다 합치면 비례 의석을 다 합치면 그보다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지역구 의석만 조금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뭐 예를 들어 그 경합 지역이 모두 이긴다면 몇 석, 모두 진다면 몇 석, 뭐 예. 이러다 보면 폭이 커지죠 당연히. 근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190석 예측 자료를 저는 못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190석 이런 자료 없습니다. 130석 플러스 알파가 민주당이 보고 있는 건데 요 플러스 알파가 몇 석이 될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10석밖에 안 될 것이다 네. 해서 어떤 사람은 30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알파는 저는 박빙 지역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면서 막판까지 알파일 것 같아요. 누구도 이 예측 못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보통 내부적으로 한 시나리오 4-5개 모든 게 다 정말로 잘 됐을 때는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게 정말 안 좋으면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고 한 4가지 5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놓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왜 190이라는 숫자가 왜 나올까 싶어 생각해 봤을 때 저기 때문이에요. 18대 총선을 생각해 보면은 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인데 친박 연대가 있었죠. 친박 연대가 있었고 그때 무소속이 25석인데 무소속도 괄호 열고 보면은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해가지고 김무성 의원 등 영남권에서 대부분 그 무소속이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무소속이었어요. 네. 복당할. 거기다가 자유선진당 16석까지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이니까 범보수가 210석. 그러니까 범여권 한나라당 플러스 알파가 195석 정도가 나왔었던 그 과거의 전례가 있어요. 그럼 근데 거기하고 지금의 이 차이는 뭐냐? 영남하고 호남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 민주당이 81이라는 게 호남은 거의 다 이기고 수도권에서 정말 조금밖에 네. 못 이기고 그렇죠. 근데 그 숫자에다가 거의 똑같이 이렇게 이번에 저 통합당이 지는데 그 호남에다 영남을 슬롯으로 끼워 넣으면은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 지금 그래. 중요한 예. 지적은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너무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이고 예.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보가 있을 거 정보를 많이 받다가 보니 그런데 민주당 그 자체 자료로는 비교적 최근 자료가 147석에서 194석이다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뭐 제가 그냥 엉터리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우리도 경악하고 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영 형편없이 또 거기에 뒤지니까 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전에 나온 그 거죠. 190석이 이제 과거 저 잠깐만 말씀하고 또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윤태곤 실장 말씀하신 대로 당시 그 한나라당 그쪽에서 그 범여권이 그렇게 많은 190한 거의 핵심이 뭐 영호남은 전통적으로 나눠 가진 거고 서울 49석에서 40석을 석권했어요. 수도권의 핵심이 서울인데 49석에서 40권을 석권하는 굉장히 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이런 숫자까지 나온다는 게 바로 핵심이 서울에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